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로 살아온 지난 세월의 즐거운 추억과 함께 오늘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문재인을 포함한 이 한국 사회의 좌파 세력이 위안부 문제를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온 것, 이 사태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현재 위안부 할머니 생존자는 18명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외 활동을 해온, 투쟁 활동에 몸담아온 대구 출신의 이용수 할머니, 올해 나이 92. 이용수 할머니가 어저께 기자회견을 하고 사실상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 수요 집회, 그러니까 1992년서부터죠. 약 30년 가까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진행이 되어온 위안부 문제 이 수요 집회의 문제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이 수요 집회를 주관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라는 단체를 또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중요한 대목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28년간 이어온 수요 집회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겠다. 학생들이 이 수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귀한 돈과 시간을 쓰지만 집회는 증오와 상처만 가르친다. 이제부터는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받은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친하게 지내면서 대화를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데모를 마치고, 그러니까 끝내고란 뜻이죠. 일본, 한국 간 젊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야 한다. 일본에 관한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수요 집회를 없애더라도 사죄와 배상은 100년이고 1000년이고 가도 받아야 한다. 데모를 그만두는 대신 대구의 역사관을 교육관으로 만들어 학생들을 교육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 집회를 이용한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 30년간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 집회 때 돈 없는 학생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기부하지만 내가 벽시계 하나 사달라 해도 안 사주더라. 성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는데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집회에서 모금된 성금이라든가 아니면 이 위안부 문제를 주관하는 단체에 기부되는 성금들, 이런 성금 문제에 관한 저의 어떤 이 판단과 단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제가 그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는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정의기억연대의 반박은 또 다릅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또 예를 들면 외국에 가서 활동하는 것에 티켓값 같은 것을 포함을 해서 일부 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그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성금 문제는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를 다 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때문에 저는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제가 판단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수요 집회가 증오와 상처만 키웠다. 저는 이제 문재인 좌파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한일 합의를 완전히 폐기시키고 내동댕이 치고 계속 이 일종의 그 역사 파퓰리즘으로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선동하고 이용을 하는 것을 신랄하게 그동안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문재인은 이용수 할머니에게 배워야 한다.
이영수 할머니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12월 말, 그러니까 탄핵 사태가 터지기 약 1년 전이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맺었던 이 위안부 합의가 옳았다는 판단을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 합의는 중요한 세 가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본군의 관여하에 위안소가 운영이 됐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 아베 총리 대신이 일본 정부를 대표를 해서 대외적으로 사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 세 번째,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예산을 내서 이 화해치유재단,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종의 이 배상재단이죠. 이 화해치유재단을 만들기로 했다라는 것.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일본 국민들의 섬김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공식 예산이 사용됐다라는 점.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시 물론 이 미국이 한미일 동맹, 삼국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일 간의 중요한 분쟁 요소인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는 일종의 아주 강도 높은 권유,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박근혜 대통령이 용단을 내린 것 아닙니까? 물론 저는 당시의 합의가 부족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부족하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아베 총리의 입장에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단순한 그런 어떤 외교적인 합의라든가 또는 이성, 논리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인의 감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아베 총리가 직접 어떤 한국에 와서 일본 정부의 사죄를 표명하는 액션을 했으면 훨씬 더 한국인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면 주한 일본 대사를 보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 같은 데서 이렇게 허리를 깊이 숙여서 사죄를 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서 전 세계에 보도됐다면 1970년에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 추모비 앞에 가서 사죄를 하면서 갑자기 무릎을 꿇은 그 사진 하나로 서독은 이 자유민주 세계 서방 진영의 지원을 받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됐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동방정책, 동독을 끌어들이는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고 결국은 그것이 20년 후에 독일 통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발판이 됐던 것입니다. 일본이 과거의 어떤 이 원죄로부터 탈출을 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을 얻는 데에 중요한 그런 계기가 그런 어떤 이벤트, 액션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은 저는 여러 차례 비판을 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는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는 나름대로 역사적인 진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옳은 결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위안부 문제는 시청자 여러분, 여성의 정조, 품위, 존엄 이런 것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선에서 한일 간의 외교적인 합의로 끝을 내야지. 이것을 계속 문재인이 하는 것처럼 화해치유재단을 거부하고 10억 엔을 안 받겠다고 뿌리치고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까지 합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그리고 주한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없애는 문제에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런 식의 문재인의 선동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문제 자체가 한국 여성의 정조, 품위, 어떤 품격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확대하고 계속 위안부 소녀상이 생기면 생길수록 한국인의 어떤 체면과 대한민국의 위신, 어떤 이 품격 이런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용수 할머니에 관한 논란은 많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위안부에 끌려가게 됐는지에 관한 증언이 그동안 오락가락 많이 있었습니다. 술집을 하는 친구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서 가게 됐다라는 증언이 있었는가 하면, 집에서 자고 있는데 일본 군인들이 끌고 갔다 이런 증언도 있었고,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에 관한 논란은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집회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 이 시민단체들 또 문재인 좌파 정권 이런 사람들의 의도가 증오와 상처만 키운다라는 말은 위안부 사태의 본질을 찌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